네, 평균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공기업 채용 절차가 모호하다는 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김대희 기자와 한 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보도된 채용 공고 위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의미 없는 뒷북 혹은 사후 약방문이랄까요? 채용과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권고 혹은 개선 요구만 이루어졌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엔 개선 요구를, 예보엔 권고, 신보엔 개선 요구와 권고를 함께 했습니다. 1, 2점이 당락을 가르는데 대성자의 보훈 가점과 인재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금융공기업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밖에 또 내부적으로 사내 대출을 마구 뿌리는 수준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 정도면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18곳에 대출한 돈은 7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많은 편인데요. 여기에 6천만 원을 더해서 주택 대출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시중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해 저리로 돈을 빌려준 것도 한국산업은행과 부동산원 등 21개나 됩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으면 안 되지만 그들은 반칙까지 하며 돈잔치를 자주 벌였습니다. 대출액과 금리 기준 등 철저히 지켜야 할 6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기관은 9곳입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는 적발에서 늘 빠지지 않았고 석유공사와 조폐공사 등 돈 많고 돈을 다루는 공기업에서 위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봉 1억 원, 이른바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흔한 걸까요?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다른 곳도 이렇게 시내 직장이 많다고요? 네, 일단은 많습니다. 기업정보회사인 자플래닛 조사 결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1위입니다. 다음으로 핀테크 전문 기업인데요. 두나무의 경우 돈 쓸 일이 거의 없다며 최고의 복지와 높은 연봉을 자랑했습니다. 남동발전과 전자통신연구원, 가스공사 등 공기업도 탑10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에도 증권사와 신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업과 공기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4개 정유사도 1억 원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 등은 올 상반기에만 이미 급여가 1억 원을 넘거나 가까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까 우려가 됩니다만 앞서 이제 엄청난 복지 혜택에 돈을 쓸 틈이 없다. 이런 게 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또 연봉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높은 기업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런 기업이면 정말 신나게 일할 것 같습니다. 평균 억대 가까운 연봉을 받는 직원들 사이에선 좀 힘들고 월화수목 금금금 추가 야근이 많아도 즐거울 겁니다.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액 수당과 성과급 처방만으로 병이 모두 낫는다는 의미입니다. NH투자증권과 두나무, 구글코리아 등은 돈도 많이 주고 직원 복지도 완벽한 그야말로 신의 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ENG와 하이닉스,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가 3곳이나 포함돼 눈에 띕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금융공기업, 신의 직장으로 알려지기 전에 지켜야 할 건 반드시 먼저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근래 마구잡이 횡령으로 수천억 원을 날린 주요 은행들 금감원이 적발을 했죠. 또 저희가 지적한 채용 불투명하고 또 내부에서 대출 한도 규정 어기고 이런 부분들 금감원 또 금융의 감시 기능 조금 더 촘촘해지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저희 OBS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